안녕하세요, 캔디즈 여러분. 캔디즈 북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오늘은 좀 따뜻한 책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김난도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사시사철 변모하는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한 친구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오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대리석과 유리로 매피를 두른 멋진 건물도 주지 못하는 매력이 자연에는 있다. 내가 몸담은 학교는 예전에 골프장이었던 산기슭에 있어서 조경이 무척 잘 되어 있다. 특히 철마다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 자태를 뽐낸다. 아직 바람이 차가운 입학식 즈음에는 매화가 군데군데 피다가 개강을 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신입생들이 건물의 위치를 묻고 다닐 때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이 캠퍼스를 온통 화사하게 물들인다. 중간고사 즈음엔 단연 벚꽃이다. 흐드러지게 피어올랐다가 꽃비를 뿌리며 단번에 쓰러지는 도서관 뒷길의 벚꽃은 한창 시험 준비로 바쁜 학생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이어 찾아오는 계절의 여왕,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다. 성년의 날이라도 되면 꽃바구니가 지천이다. 마치 강의실 바닥에 장미꽃이 피어있는 듯하다. 5월엔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으니 카네이션도 참 좋다. 방학이 시작되면 군데군데 나팔꽃이며 해바라기며 여름꽃들이 보인다. 이윽고 후문 진입로에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보며 다시 가을학기 개강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2학기 개강을 하고 간혹 봄학기인지 가을학기인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책상 위에 꽂힌 국화를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 국화마저 지고 나면 학교 마당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지만 저 남쪽에 동백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매화, 벚꽃, 해바라기, 국화, 동백. 갑자기 꽃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그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다. 자, 위에 등장한 꽃 중에서 그대는 어떤 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가장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네.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은 저마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훌륭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 저마다 훌륭하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춘들은 대부분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움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 매화 꽃잎이 다 지고 난 5월에 만개하는 장미는 어느 꽃보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하지만 장미가 마음이 급해 3월에 피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춘 3월 치한 이슬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 출세했으니 다들 부러워했을 것이고 예로부터 최고의 경지로 높이 받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등과를 꼽았다. 소년등과 일불행이라 하여 소년등과하면 불행이 크다거나 소년등과 부득호사라 하여 소년등과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인간의 3대 불행 중 하나라니 말이다. 좋게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단어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왜 그럴까? 왜 일찍 출세하면 불행해지는 것일까?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 나태함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오만함으로 적이 많아진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종국에는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선인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끝에 이런 격언을 만들게 됐을 것이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크고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도 내가 20대 후반에는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갔다고 자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청춘들이 소년등과를 부러워하고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지 말라.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은 인동초이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다는 뜻이다. 그가 언제 자신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웠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2000년, 그의 나이 76세 때이리라. 인동초라는 그의 별칭이 말해주듯 김 전 대통령은 환갑이 넘을 때까지도 최악의 핍박을 견뎌야 했다.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후 사형 선고만 3번을 받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자택에 연금된 상태로 지냈다. 언론에 그의 이름 석자가 보도되는 것조차 금지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직 대통령 혹은 노벨상 수상자로 언급한다. 그가 남보다 조금 일찍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젊은 시절 오랜 영어의 기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폄훼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빨리 성공하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빨리 대통령이 되고 더 일찍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다. 세상에는 그 많고 많은 한때 잘 나갔던 정치인 중 한 명이 되고 말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퀴즈 하나. 우리나라 영화제에는 있는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없는 수상 부분은? 덧붙이자면 미국의 영화 산업은 우리보다 역사도 더 오래되고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아카데미 영화제의 수상 부분은 대종상 같은 우리나라 영화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꼭 있는데 아카데미에는 없는 부문이 있다. 어떤 상인지 그대는 아는가? 답은 신인상이다. 영화계에 데뷔한 첫 해에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주는 상이다. 다들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이라고 하며 굉장히 영광스러워한다. 탤런트나 가수를 오래 하다가 뒤늦게 영화에 데뷔한 배우들이 수상하기도 해서 지긋한 나이에 신인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정작 영화제의 꽃이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인상 부분이 없다. 왜 그럴까? 내 생각에 미국 영화계에는 신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 같아 보여도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수많은 단역과 조연을 거쳐 오랜 경력을 쌓고 주연을 맡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신인이었을까? 처음 단역에 출연한 시점? 비중 있는 조연을 하게 된 시점? 아니면 처음 주연을 한 시점?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아예 신인상 부분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자, 그대가 상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신인상과 남우주연상 혹은 여우주연상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신인상은 남보다 빠른 성취에 부여하는 상이다. 부러움을 더 크게 받는다. 하지만 신인상 수상 이후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기대만큼의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도 자주 본다. 2년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주연상은 다르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큰 기복이 없다. 대개의 부와 명예도 함께 따라와준다. 신인상은 시상식 초반에 주지만 주연상은 거의 마지막에 준다. 비중이 다르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주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청춘들이 인생의 신인상에만 연연한다. 친구들보다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친구들보다 먼저 전문직에 나가고, 친구들보다 앞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다들 신인상에만 안달나 있을 뿐, 먼 훗날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다들 20에서 30대에 무슨 직업을 가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지, 인생의 사회적 전성기인 50대, 60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0대에 이루어야 할 비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억하라.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라 그대 삶의 주연상이다.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